마약에 취해 한인업소에서 인종차별적인 욕설과 낙서를 했던 남녀 용의자가 경찰에 체포된 뒤 아무런 처벌 없이 훈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의 범행 현장은 고스란히 동영상으로 남아있지만 경찰과 검찰은 무혐의라고 판단했습니다. 한인들의 비판 여론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일정을 관리하기 위한 재외선거관이 LA 총영사관에서 준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는 3월 9일입니다. 한미 정상들의 첫 번째 회담이 이번 주 금요일 열립니다. 백신 지원과 반도체, 그리고 배터리 투자 문제들이 합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 전역 성인 5명 중에 3명 정도인 60%가 최소 한 차례 이상 백신 접종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망자와 확진자가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LA 지역 주택 중간 가격이 70만 달러를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조차 고점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라이언이 모든 카카오 프렌즈와 함께옵니다. 그리고 한미 카카오 프렌즈 데뷔카드가 탄생했습니다. 한미 카카오 프렌즈 체킹 계좌를 열면 1% 캐시백과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 상품도 드립니다. 지금 한미닷컴에서 확인하세요. LA 지역 주택 중간 가격이 70만 달러를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올라도 너무 올랐다. 전문가들까지 고점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네, 마약에 취한 채 한인업소 입구에서 아시안을 증오하는 욕설과 낙서를 한 20대 남녀가 경찰에 체포됐다는 소식, 지난주 단독으로 보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들 남녀 모두가 곧바로 훈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반인들의 상식으로는 경찰을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먼저 이재린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마약에 취한 남녀가 한인업소 문을 열고 아시안 증오 발언과 욕설을 쏟아냅니다. 빨간 마커로 업소 유리문에 마구 낙서까지 합니다. 모두 고스란히 영상에 찍혔습니다. 남녀 히스패닉계 용의자는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업주는 경찰의 대응이 미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10분, 15분 뒤에 왔나? 그리고서 경찰한테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라고 하니까 너네 프로퍼리에 상해 입힌 게 없으니 지금 얘는 드렁커 형태로만 아마 들어갈 거라고. 하지만 용의자들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루도 안 돼 훈방 조치됐습니다. 동영상이라는 증거가 있는데도 기물 파손이나 인종 혐오 등 어떠한 혐의가 적용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마약 복용으로 입건된다 하더라도 경범죄로 구분돼 검찰이 기소하지 않다 보니 그마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신고한 업주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까지 느껴야 하는 상황. 법 집행기관에겐 사소한 일일 수 있지만 일반 한인들은 심각한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얘가 또 약에 취하면 세 번째는 안 올까라는 그런 걸 걱정스러운 거죠. 저희 직원들이나 이제 다 해서. 기소는커녕 입건조차 되지 않으면 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하라는 당부는 다 빈말일 뿐이라는 지적입니다. 당연히 체포되고 기소가 돼야지 되는 사건들이 안 된다 그러면은 그 지역에 사는 지역에 일하는 지역의 그 정치인들 이런 분들한테 편지를 써서 전화를 통화를 해서 문제들을 밝히고 해가지고 한 털에 이 모래 먼지 수준의 그런 도움이 된다 해도 그런 것들이 계속 모여가지고 크게 힘이 될 수 있게 뭉쳐야죠. 연방 상하원은 오늘 증오범죄 방지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네, 제20대 대통령 선거 내년 3월 9일입니다. 이제 10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선거 업무를 담당할 재외선거관이 LA 총영사관에서 준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보도 이상민 기자입니다. 10개월도 채 남지 않은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대통령 선거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내년 3월 9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를 위해 재선거관이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재투표는 오는 2022년 2월 23일부터 6일 동안 치러질 예정입니다. 현재 LA 지역에서의 제외 투표는 2022년 2월 23일부터 2월 28일까지 엿새간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기간은 조금 단축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이번 대선에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재선거인 등록 또는 국외 부재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재선거인 등록은 지금부터 오는 2022년 1월 8일까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외 부재자 신고는 오는 10월 10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끝내야 합니다. 열심히 좀 홍보를 해서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재외동포 여러분께서 많이 한 표를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가주 투표소는 LA 총영사관과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 그리고 샌디에고 한인회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재선거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추가 투표소 기준을 낮추자는 개정안이 한국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통과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LA 총영사관의 부총영사직 개방 중입니다. 그동안 공석이었던 부총영사의 정통 외교 관료가 임명돼 다음 달 부임할 예정입니다. LA 총영사관에서도 근무했던 터키 이스탄불의 권성환 부총영사입니다. 보도에 전영훈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초부터 공석이었던 LA 총영사관 부총영사직에 정통 외교 관료가 부임하게 됐습니다. LA 총영사관은 다음 달 초 권성환 이스탄불 부총영사가 LA 부총영사로 곧 부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권 부총영사는 현재 인사혁신처에서 마지막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월 30일 날 LA 도착할 겁니다. 지금 현재 인사혁신처에서 이게 공모 개방직이 되어가지고 권성환 부총영사가 LA 부총영사로 결정이 되었는데 아직 발표는 안 났습니다. 새로 부임할 권성환 부총영사는 지난 1998년에 외교부에서 근무를 시작해 북미 일과에서 근무했습니다. 지난 2006년 8월부터는 3년 동안 LA 총영사관에서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권 부총영사는 또 외교부 북미 이과장과 보스턴 부총영사로 근무하며 지속적으로 한미관계 업무와 공공외교 분야를 담당해왔습니다. 특히 북미 지역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외교 관료로 LA 총영사관에서 다양한 업무를 맡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권성환 부총영사는 개방형 공모직인 LA 부총영사로 낙점되기 전까지는 주 이스탄불 부총영사로 재직해왔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 한미 정상들의 첫 번째 회담이 열릴 예정입니다. 한미 간의 주요 현안으로 부상한 백신 지원 문제 그리고 반도체, 배터리 투자 문제가 합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와대를 출입하는 콜란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오는 22일 새벽 미국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5월 19일부터 22일까지 워싱턴을 공식 실무 방문합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대면 만남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백신 협력과 관련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정부 간, 기업 간에 논의되어온 백신 스와프, 즉 주고받기와 모더나와 같은 mRNA 백신의 기술 이전 및 국내 생산, 그리고 한국을 백신 생산 기지화하는 허브국 구축 같은 문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될 걸로 전망됩니다. 한국 기업들이 반도체, 배터리 부문에서 대미 투자 계획을 공개하고 문 대통령이 이를 협상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번 방미엔 삼성, SK, LG그룹 경영진도 함께합니다. 북핵 등 한반도 비핵화 문제도 주요 의제입니다. 북미 싱가포르 합의 계승, 나아가 종전선언 같은 문구가 합의문에 담길지도 관심입니다. 문 대통령은 방미 중 펠로시 미 하원 의장 등 의회 지도부와의 간담회, 해리스 부통령 접견 등의 일정도 소화합니다. 애틀랜타에 있는 SK 이노베이션 배터리 공장 방문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임기를 1년 남기고 백신 수급과 한반도 문제에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내일 출국길에 오릅니다. SBS 권란입니다.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백신 지원 문제를 한국과 가장 먼저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긍정적인 협상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김수영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워싱턴입니다. 네, 미국이 오늘 전 세계에 다음 달까지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코로나 백신은
화이자, 모더나, 얀센 백신 2천만의 분량입니다. 지난 4월 발표대로 미국에서 승인나지 않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6천만의 분을 포함하면 모두 8천만의 분량의 백신이 다음 달까지 외국에 공급되는 겁니다. 전 세계가 백신을 맞지 않으면 결국 미국이 위험해질 거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네, 우리 정부가 목표로 하는 건 화이자, 모더나 같은 mRNA 백신입니다. 미국 말대로 2천만의 내에서 한국 배정 물량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과 함께 캐나다 등 미국 주변국, 일본, 인도, 호주 등 쿼드 참여국이 제공 대상국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국가별 구체적인 물량은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으로 코로나 대응을 위해 파트너 국가의 백신 생산을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An effort that involves working with the pharmaceutical companies and others and partner nations to vastly increase supply that can beat this pandemic worldwide.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워싱턴에서 모더나 백신의 삼성 바이오로직스 위탁 생산 발표가 있을 걸로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백신 동맹을 통해 백신을 더 많이 생산하는 게 미국 정부의 의지라는 뜻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미 전국의 코로나 사망자와 확진자 수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20만 명을 웃돌던 확진자는 1만 명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사망자도 하루 300명 내외에 불과합니다. 김종원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뉴욕입니다. 지난 연말만 해도 20만 명을 훌쩍 뛰어넘던 미국의 하루 코로나 확진자 수가 지난해 6월 이후 1년 만에 1만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하루 3,000명 넘게 나오던 사망자도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서 300명대까지 떨어졌는데 콜로라도와 델라웨어, 조지아 등 15개 주에선 지난 17일 기준으로 코로나 사망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악으로 치닫던 미국의 코로나 상황이 이처럼 좋아진 건 무엇보다 백신 보급률이 크게 늘었기 때문.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18세 이상 미국인 60% 1억 5천만 명이 최소 1회 코로나 백신을 접종했다고 밝혔습니다. 2회 모두 접종한 성인은 전체의 47%가 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지난 10일 12세에서 15세 청소년에게도 화이자 백신 접종이 허용된 이후 벌써 청소년 410만여 명이 1차 접종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나 걱정도 있습니다. 5월 들어 전달에 비해 백신 접종률이 크게 떨어진 겁니다. 주마다 천차만별인 백신 접종률도 문제입니다. We need to continue to ensure vaccination coverage is uniform across the country. This will require us to meet people where they are, to listen to their concerns. 바이든 대통령은 7월 4일 미국의 독립기념일까지 성인 70%가 백신을 맞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세워둔 상황. 백신 접종 속도가 둔화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백신 장려책이 계속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원입니다. 네, 연방국토안보부가 오늘 긴급 테러 위험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번 경보는 오는 8월 13일까지 계속 유지됩니다. 국토안보부는 미국 내 테러리스트들은 물론이고 해외 테러 조직들과 단체들이 주요 위협 요인이라고 적시했습니다. 이들 테러 조직들은 온라인이나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허위 정보나 음모론 등을 대량으로 확산시키고 있다는 것이 국토안보부의 판단입니다. 네, 남가주 지역의 주택 중간 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뛰어올랐습니다. 1년 전보다 무려 25%나 급등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고점 논쟁이 불붙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상민 기자입니다. 지난달 LA와 오렌지 카운티 등 남가주 지역 주택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극심한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이 보이면서 주택 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LA 주택 중간 가격은 66만 8천 달러로 지난달과 비교해 5.8% 올랐습니다. 1년 전 같은 시기와 비교해 무려 25%나 폭등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3월 주택 중간값이 100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지난달과 비교하면 7.3% 더 올랐습니다. 110만 달러로 집계된 주택 중간 가격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신규 주택 착공은 감소했습니다.
연방상무부는 지난달 전국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지난 3월과 비교해 9.5%나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전국 신규 주택 착공은 157만 건에 그쳤습니다. 전문가들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공급마저 원활하지 못해 신규 주택 착공이 둔화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SBS 이삼현입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이제는 정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막바지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어르신들은 제한된 생활 환경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들 어르신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나눔 행사가 한인타운에서 열렸습니다. 전용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도시락을 보온백에 정성 들여 포장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코로나로 힘드신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라도 따뜻한 한 끼를 대접하기 위해서입니다. 비대면 규정 때문에 직접 전달하지는 못하지만 마음은 이미 도시락에 담았습니다. 아파트에 또는 자기 집에서 꼼짝도 못하고 같이 계시니까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오늘은 이렇게 우리 아파트를 직접 찾아와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맛있는 걸 좀 드리고 좀 위로를 하려고 이런 행사를 같이 마련하게 된 겁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치러진 오늘 행사는 미국 내 제2위 의료 서비스 기업 휴메나와 서울 메디컬 그룹이 직접 후원했습니다. And we want to help them and support that. So we're supporting meals for different locations within the Korean community today. We have a strong international group of agents that are fluent in Korean as well as a customer service program. LA 다운타운 북은 한인 밀집 노인 아파트 3곳을 직접 찾아 모두 500개의 도시락을 전달했습니다. 정성을 담은 사랑의 도시락은 아쉬운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큰 위로가 됐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노인들이 그동안에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이 고생을 하셨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노인들을 위로하는 의미에서 협조를 둬서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이 우리 목적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에 가장 힘든 어르신들에게 전해진 사랑의 도시락. 따뜻하고 훈훈한 온기까지 전하는 값진 선물이 됐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테슬라 자동차의 CEO인 일론 머스크의 가벼운 입이 결국 화를 불렀습니다. 가상화폐가 폭락한 것은 물론이고 테슬라 주가까지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테슬라 불매 운동으로까지 번질 조짐입니다. 김경희 기자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수요일 5만 7천 달러를 찍은 뒤 급락합니다. 한때 4만 2천 달러까지 하락하며 석 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일주일 새 1만 5천 달러, 1,700만 원 넘게 출렁거린 겁니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 결제 중단을 선언한 데 이어 비트코인 대신 도지코인이 유망하다고 평가하고 테슬라가 보유한 비트코인의 매각을 암시하는 트윗을 연달아 날린 게 가장 큰 요인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와 동시에 테슬라 주가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2.19% 하락한 576.83달러를 기록했는데 올해 첫 거래일과 비교해 20% 넘게 빠진 겁니다. 미 경제 전문 매체들은 테슬라 주가 하락이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기술주 약세가 1차 원인이지만 머스크 리스크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테슬라 주가 하락으로 머스크의 자산도 줄어들어 세계 2위 부호에서 3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머스크의 돌발 트윗이 가상화폐 시장에 혼란을 준 데 이어 결국 자신의 자산까지 갉아먹은 셈입니다. 머스크를 사칭한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미 연방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 동안 머스크로 행세한 사기꾼들이 투자자들로부터 최소 22억 7천만 원을 가로챘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경입니다. 네, 계속하겠습니다.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배출되는 이산화질소가 파킨슨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대기오염 물질이 파킨슨병까지 야기할 수 있다는 연구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유성현 기자입니다. 종종 걸음을 걷고 가만히 있을 때 손이 떨리면서 손목을 돌릴 때 뻑뻑함을 느끼는 건 파킨슨병의 대표적 증세입니다. 지난해 기준 국내에서 12만 명이 파킨슨병을 앓고 있습니다. 팔이 떨리더라고. 팔이 여기가
또 약간 운동을 담당하는 특정 뇌 부위의 손상이 원인이라는 건 밝혀졌지만 왜 손상되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런데 자동차 배기가스 주성분인 이산화질소가 파킨슨병 위험을 높인다는 게 국내 조사에서 확인됐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이 서울시민 7만 8천 명을 최대 9년 동안 거주지를 추적해 이산화질소 농도 노출량을 계산했습니다. 가장 많이 노출된 그룹은 가장 적게 노출된 그룹보다 파킨슨병 위험도가 41%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산화질소가 미세먼지처럼 후각신경을 타고 뇌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뇌로 간 이산화질소는 뇌세포들의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저하시킨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파킨슨병 환자들의 뇌 세포의 미토콘드리아 기능의 저하가 아주 큰 특징입니다. 지난해 서울대 환경대학원이 세계 81개 대도시를 조사한 결과 서울은 세 번째로 이산화질소 농도가 짙었는데 영국 런던, 미국 시카고보다 2배 정도 높았습니다. 파킨슨병은 조기에 진단받아 약물을 복용하면 증세를 늦출 수 있습니다. 대기오염이 호흡기계 질환뿐만 아니라 파킨슨병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밝혀진 만큼 이에 대한 보다 세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SBS 유승현입니다. 미국 정치권 내에서도 이스라엘 공습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일방적인 이스라엘 편들기는 안 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일 휴전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준형 기자입니다. 굉음 소리와 함께 가자 지구의 밤하늘이 검붉게 타오릅니다. 이스라엘군의 공습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من الليلة اللي فاتت يا حاج القصف في هالليل الساعة 2 في الليل 2:30 ونزلوا خبط على الظهر يعني.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타인 무장 조직 하마스의 지휘부와 전략 시설을 표적으로 정밀 유도 무기를 퍼붓고 있습니다. 특히 길이 100km가 넘는 하마스의 지하 터널이 파괴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he main focus is Hamas's tunnel system. Hamas has an entire network of tunnels throughout Gaza that it uses to move its fighters and supplies throughout the territory. 폭격 과정에서 민간인 피해도 계속 늘고 있는데 가자 지구의 의료 체계는 이미 한계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부상자 치료를 위해 코로나19 환자들이 뒷전으로 밀려나면서 감염 확산에 대한 공포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향해 로켓포를 발사하며 맞대응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은 공격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ההנחיה היא להמשיך להכות במטרות הטרור, לפעול ככל שיידרש כדי להשיב את השקט והביטחון. 양측의 휴전을 위한 국제사회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통화에서 휴전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히면서 미국의 지지를 받아온 이스라엘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SBS 정준영입니다. 네, 대만에서는 나흘 만에 또다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송욱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신호등이 꺼진 거리에서 경찰들이 수신호로 차량을 이동시킵니다. 건물에선 빛이 보이지 않고 가게 내부도 어둡기만 합니다. 타이완에서 어제 오후 9시쯤 66만 가구에 대한 전력 공급이 50분 동안 중단됐습니다. 화력발전소의 일부 발전기가 고장으로 가동이 중단되고 극심한 가뭄으로 수력 발전량도 부족한 상황에서 최고 기온이 38도에 달하는 무더위에 전력 소비량이 급증하자 당국이 순환 정전을 실시한 겁니다. 지난 13일에도 고압 변전소 설비 고장으로 400만이 넘는 가구에 전력 공급이 중단됐었습니다. 불과 나흘 만에 또 일어난 대규모 정전 사태에 야당인 국민당은 정부의 전력 정책을 비판하며 경제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차잉원 타이완 총통은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1周内有2次这样的情况我想不只是民众很难接受我也很难接受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인 타이완의 TSMC는 이번 두 차례 정전의 영향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TSMC 타이난 공장은
송전선 이상에 따른 정전으로 6시간 동안 생산에 차질을 빚은 바 있습니다. 반도체 공장에 필요한 물도 부족한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어 타이완의 가뭄과 전력 상황이 공급 부족을 겪고 있는 세계 반도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송욱입니다. 밤 10시 늦은 시각입니다. 마약에 취한 20대 남녀가 한인업소 출입문을 열고는 마구 소리를 지릅니다. 인종차별적인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리고는 대형 유리문에 아시안을 징후하는 낙서를 하기 시작합니다. 한인업주는 두려운 마음에 긴급히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들은 15분쯤 후에나 나타났습니다. 부근을 서성이던 남녀 용의자는 겨우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용의자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으로 훈방 조치됐다고 합니다. 일반 시민들의 상식으로는 어떻게 아무런 처벌 없이 풀려날 수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경찰국장, 경찰서장까지 나서서 조그만 인종차별, 인종증오라도 신고해달라고 당부한 지가 며칠 전이었습니다. 올림픽 경찰서는 한인들에 대한 인종증오 욕설과 낙서는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모양입니다. 이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미 카카오 프렌즈 데뷔카드 출시 기념 유튜브 구독 이벤트 구독하면 선물 쏜다. 한미 유튜브 채널에서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축하 댓글 쓰면 끝! 지금 바로 참여하세요. 한미은행